하우절 완전 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how의 두 가지 의미, 얼마나와 어떻게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how절로 의문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의문문에서 시작해서 how절을 문장 안에 녹여내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후에는 이런 문장 또는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만들고 또 해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복습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how절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첫 번째 얼마나,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그래서 우리 얼마나로 해석이 될 때는 how 다음 수식어, 근데 이제 수식어가 형용사 또는 부사가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어순이었죠. 자, 어떻게로 해석을 해야 될 때는 how 다음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 how절을 어떻게로 해석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how soon it's gonna happen?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how 다음 바로 soon이라고 하는 부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얼마나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곧 그것이 생길지, 발생할지, 일어날지 알고 있어?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다음 어떻게는 Teach me how I can play this instrument. how 다음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으니 얘는 어떻게로 해석을 해서 내가 어떻게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지 가르쳐줘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ow를 봤을 때 얼마나로 해석을 할지 어떻게로 해석을 할지는 완전히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복습을 할 내용은 how절의 위치인데 이 how절이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일반적으로 위치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예문들을 보면서 여기서 이 문장들에서 how절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how절은 how로 시작해서 그 절의 의미가 끝나는 지점까지 대괄호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how often they exercise 여기까지가 이제 how절, 즉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그들이 운동하는지가 그들의 건강을 결정한다. how 다음 바로 뒤에 부사 나왔으니까 얼마나로 해석을 해줬고요. 그 다음 여기서 두 번째 문장에서의 how절은 how부터 it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 여기서의 how는 나는 너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 라고 해서 how 다음 바로 주어 동사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로 해석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how절의 위치는 know라고 하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 있네요. 자,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how부터 it까지가 how절 덩어리가 되겠고 해석을 해보면 그는 나에게 어떻게 내가 그것을 열 수 있는지 알려줬어. 가르쳐줬어 라는 예문이었어요. 마찬가지 how 다음 바로 뒤에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해석을 해줬고 how절의 역할을 보게 되면 teach라고 하는 수여동사 즉 사형식 동사가 나와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왔는데 여기 직접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 how절은 how부터 be까지 how절 덩어리로 잡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해석을 해보면 그 노래가 나에게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상기시켜준다, 다시 알려준다 라는 말이었어요. how 다음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얼마나로 해석을 해주었고요. 여기서의 how절의 역할은 전치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에요. how절 의문문 만들기 그리고 평서문에 넣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어떤 평서문이 의문문으로 만들었을 때 how절로 바뀌는지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He's 27 years old. 우리 모두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친숙한 문장이죠. 나이 같은 거 말할 때 우리는 주어 is, 숫자 그리고 years 한 다음에 old를 써주잖아요. 우리는 결국에 부사 역할을 하는 단어가 궁금한 정보일 때 how절을 쓰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부사가 어디 있는데 우리 부사는 27 years가 부사예요. 근데 이 단어는 명사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명사도 부사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원래 he's old라고 하는 이 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주격, 보어. 근데 그가 얼마나 old한지를 27 years가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 꾸미는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부사라고 하니까 여기서의 27 years old는 부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정보가 지금 궁금해지는 거네. 부사가 궁금해지니까 우리는 how로 바꿔서 앞으로 빼서 의문문을 만들 거예요. 근데 꾸며주던 형용사까지 같이 앞으로 가줘야 되니까 어떤 문장이 생기게 된다? How old?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주어 동사 어순을 바꾼다 했었으니까 is he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how old까지 써주고, 그러니까 how 다음 형용사까지 써주고 바뀐 주어 동사를 다시 원래 자리로 놔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 그가 몇 살인지, 얼마나 올드한지, 얼마나 늙었는지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얼마나 올드한지. 자, 얘는 완벽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주어 동사 어순이 바뀌어 있는 덩어리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아닌 하나의 명사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가 몇 살인지 라는 부분을 다른 문장에 넣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부품으로 우리가 바꾼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는 그가 몇 살인지 알아?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Do you know how old he is? 그가 몇 살인지 알아? 우리가 지금 한 건 뭐다? 처음에 이 평서문에서 먼저 의문문으로 만들어 봤고, 그 다음 그 의문문에서 어순을 살짝 바꿔줘서 how절을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 줬고, 그래서 그것을 적절한 명사 자리에 둠으로써 how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이 문장은 The problem is very serious 라고 해서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 라는 의문문을 만들면 여기서 얼마나로 바뀌어야 되는 단어는 very가 되겠죠. 이 very가 how로 바뀌어서 문장 맨 앞으로 가면 serious 같이 따라와야지. 왜냐면 very가 꾸며주고 있었던 형용사니까. 그래서 how serious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 바꿔가지고 is the problem 이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얼마나 심각해?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라는 명사 덩어리로 만들려면 How serious the problem is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덩어리를 활용해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만들게 되면 I don't know how serious the problem is 라고 해서 나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이렇게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런 문장 구조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준조동사라고 하는 애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준조동사라는 명칭이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굳이 이거를 쓴 건 어쨌든 걔네들을 부를 만한 이름이 필요하니까 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친구들이에요. 뭐 have to. 저는 이제 do까지 쓰는 이유가 여기에 to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to 부정사의 to도 있고 전치사 to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가려내고자 저는 뒤에 do까지 쓰면 지금 이거 투부정사다라는 신호로 쓰고 있어요. have to do 아니면 be supposed to do 의미는 to do 하기로 되어 있다, to do 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 어떤 약속이나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끔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ou're supposed to be on time. 제 시간에 와야지. 뭐 출근을 제때 해야지. 이런 정도의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used to do라고 해서 to do 하곤 했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be going to do to do 할 예정이다. be likely to do 할 가능성이 높다. seem to do 또는 appear to do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이것 말고도 많을 텐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런 준조동사들이 포함된 문장에서는 how절을 만들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활용도가 높으니까. 자, 연습은 4단계로 할 거예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먼저 평서문을 볼 거고요. 두 번째 의문문으로 바꿔볼 거고, 세 번째가 명사절 덩어리로 먼저 만들어 볼 거고, 네 번째는 명사절을 문장 안에 넣기.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This has to be very accurate 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것은 매우 정확해야만 해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그거 얼마나 정확해야 해?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때 궁금한 정보는 very, 즉 부사니까 how로 바뀌어서 앞으로 올 건데 accurate 했고 올 거예요. 그래서 how accurate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has to be 할 때 has도 일반 동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does this have to be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준조동사가 어려운 이유는 뒤에 have to be 이런 애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빼먹기 마련이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또는 뭐 이렇게 쓰인 걸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be가 왜 나온 거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
라는 의미의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때는 how accurate 똑같은데 이제 어순만 주어 동사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죠. has to be. 그리고 명사절을 문장 안에 넣게 되면 tell me how accurate this has to be. 나에게 알려줘. 근데 뭘 알려줘? 그것이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를 알려줘.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3개 정도의 준조동사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작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멈추신 다음 머릿속으로 어순을 떠올리든 아니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만들어 보시든 또는 적어 보시든 연습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는 약간 비쌀 가능성이 높아. 또는 좀 더 캐주얼하게 그 차는 약간 비쌀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 준조동사는 be likely to do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평서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는 The car is likely to be a bit expensive. 약간 비쌀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얼마나 비쌀 것 같아 물어볼 때 우리는 how를 사용해서 의문문 어떻게 만들 수 있죠? How expensive is the car likely to be? 라고 해서 여기 a bit 이라고 하는 부사가 how로 변해서 expensive 데리고 앞으로 갔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주어랑 어순이 바뀌어서 is the car 그 다음에 likely to be 그대로 내려온 거죠. 그 다음 그 차가 얼마나 비쌀 것 같은지 라는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 보면 how expensive the car is likely to be 라는 명사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모른다 라는 의미의 I don't know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I don't know how expensive the car is likely to be. 나는 그 차가 얼마나 비쌀 것 같은지 모르겠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당연히 이제 how로 시작하니까 여기 is the car 이런 식으로 어순이 주어 동사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순이 바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만약 이렇게 do you know라는 의문문으로 시작한다 했을 때도 이미 여기서 do you로 어순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어순이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know how expensive the car is likely to be? 라는 어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 비트코인은 엄청 싸곤 했어. 과거에는 되게 쌌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캐치를 하셨겠지만 여기서 써야 되는 준조동사는 used to do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used to do.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주는 준조동사였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영어학원을 다닐 때 그때가 한 2015년, 6년 정도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영어학원 선생님이 교포쌤이었는데 그분이 그 학생들한테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특히나 약간 거의 사기를 지금 학생들한테 치는 건가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생소했고 당연히 그냥 무시했죠. 그때 한 몇백만 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선생님 말은 역시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암튼 뭐 엄청 싸곤 했어. 요거를 만들어 보면 이 문장을 만들어 보면 Bitcoin used to be very cheap. 비트코인은 매우 싸곤 했었다. 저렴했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very가 마찬가지 how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문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의문문은 How cheap did Bitcoin used to be? 라고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used to do 여기에서의 이 과거로 표시됐던 게 did로 표시가 되고 여기는 use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현대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did Bitcoin used to 여기도 used를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험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잘 지켜주시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used to be로 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명사절로 만들어 보세요. 명사절은 How cheap Bitcoin used to be. 비트코인이 얼마나 쌌었는지 이걸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트코인이 과거에 얼마나 저렴했었는지를 말해줄게. 이 말해줄게 부분을 Let me tell you 라는 표현을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Let me tell you how cheap Bitcoin used to be 라고 해서 얼마나 쌌었는지 내가 너한테 말을 해줄게.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 문장은 그는 그의 부인에게 진짜 잘해야 돼 라는 문장이에요. be supposed to do 라는 준조동사를 활용해 볼 거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되게 잘하다, 잘 대하다 라고 할 때는 nice 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게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먼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 He's supposed to be very nice to his wife. 그는 해야 한다, 엄청 잘해야 된다. 누구에게? To his wife.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그는 그의 부인에게 얼마나 잘해야 해? 라는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뒤에 to his wife라고 하는 수식어가 좀 생겼기 때문에 문장이 조금 길어졌죠. 하지만 원칙대로 가시면 뭐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very가 how로 변해서 nice와 함께 앞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어순이 바뀌니까 he랑 is의 어순이 바뀌게 될 거죠. 그러면 how nice is he? 그 다음에 supposed to be 써주시고 마지막에 수식어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였어요. to his wife. 이거를 다시 명사절로 바꿔서 그가 그의 부인에게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라는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 볼게요.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 How nice he's supposed to be to his wife 라는 명사절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의 부인에게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근 깨달았다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He realizes how nice he's supposed to be to his wife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처음에는 이런 문장을 딱 봤을 때 뭔가 복잡해 보이니까 거부감도 좀 들고 이 문장을 내가 해석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문법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막상 이제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 어순 자체에 익숙해져 가지고 문장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쓰인 문장을 내가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반복적으로 연습만 좀 해주시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하우절 정복 두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